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1등 해라. 1등 하라는 말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는 공부 몇 등 했냐? 주로 물어보는 게 몇 등 했냐? 예. 근데 1등 했으면 잘했다 그러고 1등이 아니면 별로 이렇게 싱겁게 보고 이러는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등수로 나누어서 잘한다, 못한다, 몇 등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것 같고, 직장에서는 또 성과로 몇 등 했나, 잘했냐, 못했냐, 성과가 제일 좋았냐, 안 좋았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항상 듣는 말이 남보다 앞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땅이 없으면은 바로 설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의 바탕이 없으면 1등도 없는 것 같아요. 1등이라는 것은 밑에서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저기 꼴등까지 있으니까 1등이 있는 거지, 만약에 2등, 3등, 꼴등까지가 없으면 자기 혼자만 있으면 1등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1등도 결국에는 혼자 있으면 꼴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있기 때문에 비교돼서 1등도 있고 몇 등도 있고 그런 것이지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그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저 사람들 다 내가 이겨야 될 대상으로 넘어서야 될 이런 장벽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자기는 1등을 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과의 은혜로운 관계는 다 끊어지고 나를 좋아하고 반기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빛나는 삶, 더불어 피어나는 삶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제목으로 혼자 1등은 꼴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혼자 빛나기보다는 더불어 행복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향기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각 나라마다 사람들의 향기가 또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향기가 있고, 또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향기도 있고, 그러니 몸에서 나는 향기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품격, 인격 이런 것들을 그냥 향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사람만의 향기와 성품, 기운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너무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모든 향기가 없어요. 향기가 각각 향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향기, 이 향기, 이 향기 다 서로 어우러지면 좋은 향기가 날 텐데, 나 혼자만 너무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향기들은 다 죽어서 냄새가 안 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교단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겠지만 다 내가 잘했다, 내가 한 일이다, 내가 드러나려고 자꾸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 보면 자기는 드러날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드러나지 못하고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여기서는 내가 제일 잘한다, 제일 똑똑하다 이런 말을 자꾸 하면 그 사람만 드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의 향이 스며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향기에 취해서 자기 혼자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향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향기가 진하다 이것만 앞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자신만의 향기를 너무 내세우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향기를 올려면 혼자 빛나기보다는 더불어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일을 할 때 네 덕분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다, 네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갈 수 있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자꾸 나보다는 상대를 더 키워주고 상대의 좋은 점을 더 드러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함께 더불어서 그 일을 이룬 거잖아요. 내가 혼자 이 일을 이뤘다고 하는 것보다는 함께 이뤘다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도 하고 했는데 대통령도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했지만 국무총리나 다른 모든 이 공무원들이 다 신경 쓰고 노력해갖고 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혼자만 막 설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 내가 했어, 내가 시켜서 했어 이렇게 하면 대통령을 누가 존경하겠어요? 그런데 다 모든 사람들, 모든 공무원들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합력하고 마음을 함께 해줬기 때문에 이게 무난하게 일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모든 국민들이 다 에이펙에 참석해가지고 그 모든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서 어깨가 올라가고 더 기뻐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그 일을 다 이루고 나 혼자만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망치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쉽게 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 상대방의 향기를 오히려 더 짙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고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을 은혜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관계는 내가 그 은혜를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모든 은혜는 서로 관계되어 있고 인연되어 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늘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고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없어요? 알거나 모르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은혜가 나와 연관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혼자만 잘났다, 나 혼자만 도드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은혜를 다 저버리는 배은 자가 될 수 있다.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 많은 별들이 서로를 비추면서 별길을 낸다고 그래요. 그게 서로를 비추는 거예요. 그게 자기 혼자만 빛나고 드러나려고 그러면 자기 혼자만 빛을 막 밝히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빛들이 다 어두워져요. 그런데 자기 불빛을 약간만 조절하면 옆에 있는 빛도 같이 빛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빛나기보다는 더불어 행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꽃은 혼자 피지 않는 것 같아요. 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가장 빛나요. 우리가 꽃이라 해서 다 꽃인 것이 아니라 뭐 인삼밭에 가서 꽃 보면은 그 잡초라고 꺼버린다네. 근데 그 꽃밭에서 그 꽃이 어우러져서 피어야 아 멋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 꽃 자체가 잘못인 게 아니고 어디에 피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저기나 관계없이 막 나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집에서는 아빠는 아빠의 역할을 하고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하고 또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해야 그 가정이 알뜰한 가정이 돼요. 그런데 아빠가 역할을 못하고 엄마가 역할을 못하고 자녀가 역할을 못하면 그게 같이 뒤죽박죽 돼갖고 온전한 가정이 잘 되지 못하는, 각자가 필요할 자리에 있어야지 그 쓰임을 제대로 쓰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도편 37장에 공독하신 것처럼 집 하나를 짓는 데에도 대들보도 있어야 하고 기둥도 있어야 하고 석가래도 있어야 하고 모래 한 줌이나 종이 한 장도 다 필요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집 한 채가 완성이 되는 거지. 석가래가 중요하다고 석가래만 세우고 기둥이 중요하다고 기둥만 세우고 집이 됐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보기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일을 맡기에는 충분하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이렇게 돼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저 사람이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일을 맡겨야 돼요. 너를 내가 못 믿으니까 너는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또 그만둬.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마저도 못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마저도 저버리게 하면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일을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팀장이라 해도 팀장 혼자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팀원들이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이 사람은 이거 하고 각각의 능력이 다르지만 또 그 사람들이 그 팀에서 그 일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각각 만나서 하나의 팀이 완성된 팀으로서 그 일을 이뤄내가는 것이지 팀장만 잘나고 똑똑하다고 그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를 쓴다 해도 손발이 안 돌아가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또 옆에서 그냥 기침 한번 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렇게 이제 다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혼자만 피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 윷놀이가 여러분들 해보잖아요. 윷놀이 유서, 도, 개, 걸, 윤, 모 이렇게 나오죠. 제일 높은 게 뭐예요? 모잖아요. 모. 모는 숫자가 5이니까. 그런데 윷놀이에서 모가 승패를 좌우하지 않는다. 네? 근데 우리는 모가 제일 높으니까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1등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가지려 하고. 그런데 그 윷놀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마지막에 도가 될 수도 있고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것이 거기를 딱 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꼭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윷놀이 하다 보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마지막에 그 칸을 채워서 나가야 끝나잖아요. 아무리 뭐가 많이 나와도 그 칸의 숫자가 뭐 하나, 2개 남아있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운 걸 항상 최고, 많이 가진 사람, 잘난 사람, 1등 이런 것만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자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 작은 것, 부족한 것, 소홀한 것 이런 것은 자기가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행복이 부족한 겁니다. 내가 지금 피어있는 자리가 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해줘야 그 팀이 마지막까지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이 소홀한 거다. 나는 왜 이렇게 하찮은 일을 시켜? 난 안 해. 그러면 그 일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팀원들이 하는 일들은 갖다 중요하고 좀 가벼운 일도 있고 종류마다 다 있겠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다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나사 하나, 마지막 나사 하나가 딱 끼워져야 고정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의 나사, 아주 하찮은 나사일지 몰라도 그 마지막 하나 나사가 딱 끼워져야 고정이 돼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 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지막 내가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지만 내가 내 역량을 다해서 그 일을 해냈을 때 팀이 완전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다. 꽃은 혼자 예쁜 것이 아니고 여러 꽃이 모여 꽃밭이 되는 것처럼 나 혼자만 잘난 게 아니라 서로서로의 아름다움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꽃밭을 이루고 정말 향기로운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는 내가 꽃인 줄 알면 모두가 꽃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꽃을 더 좋아하게 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젊음을 꽃이라고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젊음이 사라졌다 하니까 내가 이제 꽃이 아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꽃을 더 찾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수 배철수 씨가 양희은 씨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젊었을 때는 왜 꽃이 잘 보이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원래는 꽃이었는데 자기 젊었을 때는 꽃인 줄 몰라.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저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멋져 보이고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을 텐데 왜 그때는 그걸 몰랐을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희은 씨가 지들이 꽃이었거든. 지들이 꽃일 때는 자기들이 꽃인지를 몰라. 꽃을 찾질 않아요. 자기가 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비로소 꽃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내가 꽃이 아니다고 하니까 자꾸 꽃을 찾는 거예요. 근데 내가 꽃일 때는 꽃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꽃이에요, 아니에요? 꽃이에요, 꽃. 내가 꽃인 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도 꽃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꽃인 것을 모르면 다른 사람도 꽃이 아니에요. 내가 아름다운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아름답고 내가 소중한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이걸 아는 거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나는 꽃이 아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멋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그러냐 내가 꽃인 줄 알아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꽃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나를 잊고 살 때 우리는 흔들리고 또 외롭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을 잘 보고 내가 꽃인가 아닌가? 내가 진짜 꽃인데 꽃인지를 잊고 살았구나. 그것만 딱 알게 되면 아 내가 꽃이었지. 그럼 굳이 다른 데서 꽃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스스로가 꽃이 되면 모두가 꽃이 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향기를 내면 됩니다. 꽃은 어디에 있어도 향기를 잃지 않아요. 산속에 있어도 향기롭고 들에 있어도 향기롭고 집안에 갖다 놔도 향기로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꼭 어디에만 있어야 소중한 존재고 멋있는 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꼭 거기만 쫓아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꽃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내가 꽃이 아니듯이 다른 사람도 다 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꽃이 아닌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혼자 1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꼴등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혼자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서로 합력하고 나아가야 된다. 혼자 빛나면 금방 꺼져버리고 또 함께 피어야 향기가 더 진하듯이 우리는 스스로가 꽃인 것을 알아서 내 인생을 정말 꽃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야 일생의 향기로운 인생이 되고 멋진 인생이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꽃이 아닌 인생으로 정말 시들어진 풀처럼 그렇게 살아가지고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오늘 다 같이 합력해서 하나의 꽃밭을 이루고 진한 향기를 남기는 인생을 만들어가자는 말씀으로 혼자 1등은 꼴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